네, 메르스 환자가 8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첫 학생 감염자도 나왔습니다. 네, 정부가 메르스 관련 병원을 공개하라고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뒷북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만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건국대 송승우 특임 교수 그리고 숙명여대 강미은 교수, 경제부의 성승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성 기자, 방금 전에 대전에서 메르스 관련 사망자가 추가로 나왔다 이런 소식이 전해드렸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전 7시쯤에 대전에 있는 대청병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던 84번 확진자입니다. 예. 80살이시고요. 예. 숨졌다고 이제 대전시가 밝혔습니다. 예. 지난 6일부터 메르스 증상이 발현이 되기 시작을 했고 어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새로 추가된 확진자였는데요. 16번 환자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같은 병동에 입원을 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흡인성 폐렴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저 질환이 있었던 거고요.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이번에 돌아가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대전시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84번 환자를 국가지정 격리 병상으로 이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확진 판정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도중에 이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확인을 할 경우에는 대전에서 두 번째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이며 전국적으로는 6번째 사망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10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서울 시내 병원에, 이게 서울 삼성병원입니다. 여기 입원해 있던 남자 고등학생이 어제 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67번 확진자인데요. 이제 5월 27일에 응급실에 입원을 해서 뇌수술을 받았고 이후에 계속해서 병원에서 체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16살인데요.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를 하면서 서울 소재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교육부 측에서는 사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또 격리 관찰자가 아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 쪽에서는 확진 학생의 경우 이제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의심 환자 또는 격리 관찰자로 분류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확진자가 그러면 87명이죠. 우리 사망자는 최종 확인되면 6명이 되는 건데, 자, 송 교수님. 어제 이제 정부에서 그 메르스 발병 병원 명단을 24곳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수차례 이제 공개하라는 여론이 많았는데 이제 뒤늦게 공개를 했습니다. 뭐 여진이 지금 있어요. 근데 뒷북 행정이었다 이런 비난도 있는데 아니면 좀 늦었지만 잘했다 이런 뭐 또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 상황? 제가 볼 때는 잘했다는 단어를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뒷북 행정의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 18일 만이죠, 어저께 발표한 게. 발표를 했는데 또 발표 내용을 보면은 최경환 이제 경제부총리가 대표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총력 대응하겠다.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그 업무 협조가 일사불란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저거는 당연히 초기 대응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야 될 내용인데 18일째 되는 날 국무총리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 총리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경제부총리께서 하시는 말씀이 총력 대응해야 된다. 그다음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국민이 듣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는 초기에 듣고 싶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까지 정부는 비공개해 왔습니다. 병원에 이 병원 이름을 이제 공개하는 걸 지금까지 정부가 반대해서 공개를 안 했는데 어저께 갑자기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개한 이유를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죠. 지금까지 비공개로 한 이유는 국민 여러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 한 이유가 지금 해소가 됐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어떤 면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뒤늦게나마 공개를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 설명이 없어요. 그냥 공개 못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어저께 공개를 해버렸어요. 하면서 아무 이유가 없어요. 지금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정부 발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자꾸 상쇄시키는 효과가 온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안타까워요. 뭐 병원 이름 틀린 거는 뭐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강 교수님. 어제 공개를 했는데 이때까지 정부의 대응을 보면요. 메르스 퍼지는 것보다 병원 이름 퍼지는 걸 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공개하기 전까지도 계속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르스가 더 확산이 되면 공개를 하겠다. 그럼 뭡니까? 알고 싶으면 메르스 더 걸리세요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추가 환자가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공개를 해야지 막을 수 있는 거지. 추가 환자 나오면 공개하겠다 이런 태도로 가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못한 발언들이 계속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공개하는 이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불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못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공개한다고 했어요. 이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공개를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정부를 거의 조롱하는 수준까지 됐어요. 왜 벌써 공개를 하지? 내년에 공개하지. 이 정도면 달팽이와 겨루도 이기겠다. 이런 조롱까지 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그 불신을 넘어서 거의 조롱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건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 내용도 보면요. 그전까지는 이런 거죠. 모르는 게 약이다 아닙니까? 병원 이름 모르는 게 약이다 였는데 이제는 발표를 하면서 알아서 대처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어제 발표 내용은 정말 아주 요약을 하자면 국민 알아서 알아서 대처를 하고 행운을 빕니다요. 행운을 빕니다. 메르스 위기에 어제 여야도 손을 잡았습니다.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초당적인 협력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오늘 이제 국회에서 조금 전에 나왔지만 문영표 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여야 의원 각각 4명씩 나와서 이제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는데 저는 국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봐요. 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더할 나위 없죠. 근데 국회가 왜 책임이 있느냐 하면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구성을 한번 보면 우리가 당장 그 드러나요. 지금 보면은 역학조사관이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역학조사관이 전문 공무원은 한 명도 없고 전부 전원이 공중보건의로 지금 다 채워져 있대요. 공중보건의가 누굽니까? 군 대신에 이제 그 복무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 내에 국제협력부서가 없대요, 아예. 국제협력부서가 없으니까 외국에서 어떤 무슨 뭐 바이러스가 발생했는지 질병관리본부가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장도 직급이 1급에 불과해요. 국민의 지금 보건을 책임지는 질병을 책임지는 분이 1급. 이게 왜 국회가 책임이 있느냐? 수차례 질병관리본부에서 건의를 했대요. 우리가 그거 역학조사관도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국제협력부서도 필요하다. 그래야지 해외 정보를 바로바로 입수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니까 조직과 예산을 건의할 때마다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가 오늘도 현안 질문하는 8명이 보니까 국회 보건복지 소속하고 그다음에 의사 전문가 집단들인데 제가 볼 때 저분들도 책임이 있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책임 없는 것처럼 지금 문영표 장관만 몰아치는 식으로 질문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잘못이다 이거죠. 그럼 이 조직을 보건복지부에서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힘이 없어서 없는 부서 예산 반영이 잘 안 되면 국회에 오늘 질의하는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나서서 이거를 조직을 했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질병관리가 제대로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회와 행정부가 이번에 빚어낸 메르스 사태는 인재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 인재까지 하셨는데 강 교수님 어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오랜만에 이제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밤 전격적인 기자회견이 좀 발단이 됐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제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저는 그 합의라는 단어가 적절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는 것도 아닌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불행이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서 뭐 정치적 행보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지만 국민들 마음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정치적 행보라도 좋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면 박원순 시장 그 행보가 괜찮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장이 사실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병원도 공개되고 대통령도 국립의료원 방문하시고 또 뭐 재난 문자, 재난 그 뒷북 문자 이런 것도 뒷북이지만 오기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오히려 앞으로 국가 시스템도 이런 경쟁 시스템이 조금 도입이 되면 훨씬 더 긴급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비상 상황일수록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상시에 대응하는 데는 3가지 원칙이 꼭 중요합니다. 긴급성, 그다음에 공개성, 그리고 일관성입니다.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말 뒷북 대응한 거죠. 무사 예. 안일로 수수방관한 겁니다. 예. 공개성, 비밀주의로 일관하다가 나중에는 일관성까지 버렸어요. 이유를 대지 못하고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행태를 볼 때 과연 지금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박원순 시장 잘못했다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 예, 예. 저는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 체계에 이런 게 있죠. 선수가 심판을 같이 봅니다. 방역 체계가 잘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선수가 심판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예. 어제 공개된 명단을 보면 정부가 실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군포에 있는 병원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성동구에 있는 병원이고 예. 두 군데는 또 빠졌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여의도구 성모병원이라고 해서 여의도구에서 빵 터진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러면 명단도 이렇게 제대로 작성을 못했다면 그 위치를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위치를 몰랐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추적을 제대로 했을까요? 그래서 선수가 심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안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예. 비밀주의라는 게 정말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만 비밀주의를 했을까? 혹시 정부 당국의 실패가 드러날까 봐 비밀주의를 유지한 건 아닐까? 어제 명단 공개에서 전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든 뒤늦게나마 협력을 좀 하기로 했는데 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은 이 격리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추적하겠다 이런 안을 내놓았거든요. 네. 이게 좀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정부가 강제로 추적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보건당국에서 밝히기로는 관련법상 휴대폰 위치 추적은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 하지만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격리자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를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두 차례나 있었거든요. 예, 지난 예. 2일에는 서울 강남에서 격리 중이던 여성이 남편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갔었고 또 지난 6일에는 대전에서 자가 격리 중이던 또 여성이 강릉항에서도 배를 타고 울릉도까지 가는 그런 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 다 이제 경찰에 의뢰를 해서 위치 추적을 통해서 맞습니다. 있는 자리를 잡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좀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삼성 네. 서울병원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벌써 이제 34명이 그곳에서 감염된 건데 2차 진원지로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삼성 서울병원 가보셨죠? 그럼요. 얼마나 좋은 병원입니까?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참 안타까운 예. 상황인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평택의 성모병원과 삼성 서울병원 여기에 각각 환자가 34명씩 68명이에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 있어요. 이 두 병원만 사실 초동 대응을 잘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사태는 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삼성병원은 저도 뭐 그 이용을 해보고 했지만 예, 예. 우리나라 그 굴지의 유수의 병원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가. 예.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이 병원이 지금 이렇게 뻥 뚫려버렸어요, 지금. 뚫려버리고 한참 지난 뒤에 네. 확진은 다 되고 난 뒤에 확산되고 난 뒤에 이제 기수습을 하는 과정이 왔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너무 서글픈 부분이고 예. 어떻게 보면 삼성병원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병원도 정말 국민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예, 되고 예. 또 하나는 삼성병원의 이름을 또 평택 성모병원 이름을 예. 좀 더 빨리 공개했더라면 예. 도리어 그 병원에 내 병원 안 갈 거야 이거보다는 도리어 내가 그 다녀왔는데 예. 혹시 내가 의심 환자 아니냐라고 그렇죠. 스스로 먼저 연락을 신고할 수 해서 검진을 받고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왔을 텐데 왜 정부와 삼성병원과 평택 성모병원 측은 이렇게 그거를 군뱅이처럼 이렇게 늦게 대처를 해왔는지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 주의 단계 위기 경보 수준을 격상해야 한다 이런 논란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주의거든요. 올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어제 최경환 부총리님, 예. 부총리 대행이시죠. 말씀을 하시는데 저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주의 단계인데 경계 경보로 올리진 않고 있지만 실제적인 일은 그에 준하는, 경계 예, 단계에 행동을 준하는 하고 일. 있다. 예. 너무 말씀 어렵게 하시고 실제 그렇게 한다면 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경계 단계로 올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 송승훈 교수님이 이게 인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 인재를 넘어서 저는 이거 관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살면서
국가의 품격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가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비 내는 거는 관리 잘해달라고 내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비 내는 관리라도 해주는데 세금 냈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나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뭐 심지어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다 질병확산본부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세 가지 싸움입니다. 의료기술적인 싸움도 있죠. 백신도 만들어야 되고 그건 이제 의료기술적인 얘기니까 그건 차치하고 두 번째가 보건 싸움입니다. 방역을 하고 확산이 안 되도록 하는 싸움이고 거기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정치적인 대응이에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는 시그널은 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말은 안심해라 안심해라 안심해라인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동은 보면 달라요. 마스크를 끼고 나옵니다. 장관이. 청와대 열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이유는 다 있죠. 과학적인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국민들의 인식에 어떻게 비칠까를 너무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또 사진이 어떻게 찍히는가. 대통령께서 창조혁신센터에 가서 사진 찍는 모습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한가한 나들이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르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시그널을 보이는가를 정부 그 기사나 사진을 통해서도 모든 이미지가 전달되는 것인데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행선지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인 시그널이 있는 거죠. 그것을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요소를 먼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들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명자나 감염자가 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송승호 건국대 특임 교수, 강미연 숙명여대 교수 그리고 경제부 성승환 기자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